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 저는 금수만도 못한 옛날 며느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7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첫째 딸은 결혼해서 손주 둘이나 안겨주고 사이랑 잘 살고 있어서 걱정 한번 끼친 적 없는 아이지만 문제는 둘째 아들놈입니다. 올해 나이는 41인데 이혼까지 했고 지방 변두리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 수완이 없어서 매번 돈 좀 빌려달라, 보증을 서달라, 대출금 좀 갚아달라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서 아직까지도 제 속을 썩이고 있는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죠.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소개로 만난 며느리를 만나서 손주 하나 낳고 잘 사는가 싶더니 어느 날 이혼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삶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망가진 이유도 이혼 때문이 아니라 이혼하는 과정 때문이었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데 며느리가 위자료 문제로 협의는 안 하고 계속 아들 속만 긁으며 시간만 질질 끌었습니다. 게다가 손주를 데리고 나가서 집에는 안 들어오니 아들은 마음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였죠. 그렇게 심신이 지친 아들은 양육권도 주고 매달 양육비 보내주기로 협의 이혼하고 난 후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술에 쩔어 살다가 그나마 마음을 잡고 옷 장사를 시작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 다시 술에 쩔어 말썽만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고슴도치도 지 자식이 이쁜 것처럼 미우나 고우나 제 자식인지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백방으로 인맥 찾아주고 돈 빌려줘서 생활은 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며느리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전생에 내가 무슨 업보가 있어서 이러는 거라며 절에 가서 기도도 드렸습니다. 근데 아들놈 문제로 오랜 시간을 신경 썼던 것이 쌓여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몸도 찌뿌둥하고 점점 골치도 띵하고 가슴도 답답해지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화병이라는 겁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뒷목 잡고 쓰러지거나 목에 핏대가 서야 화병인 줄 알았는데 저처럼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면 화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둘째 문제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다 큰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어차피 말을 들을 아이였으면 저렇게 살지도 않았을 거란 생각에 제 스스로 마음을 수련하고자 취미생활을 갖기로 했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산악회가 최고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몸도 건강해지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 기운도 없고 잘하면 멋진 남자들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남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아이들 잘 키우는 데만 신경 썼지 제 몸 하나 꾸미는데 이론 한 푼 써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다 컸고 손주도 봤으니 이제 사는 낙도 없는데 남자도 만나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소개해준 산악회에 가입을 했죠. 처음엔 혼자 가는 게 쑥스러워 망설였는데 어찌나 잘 대해주고 친절한지 점점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더군요. 게다가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래 노인들과 대화도 나누니 정신도 맑아지고 답답하던 가슴도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레 김영감님과 친구처럼 지나게 되고 알콩달콩 막걸리도 한잔 나누게 되니 산악회 모임은 제 삶의 전부가 되더군요. 산에 가지 않는 날에도 따로 모임을 갖게 됐고 김영감님하고는 젊은이들 흉내내며 극장도 가고 맛집도 다니며 데이트도 즐기니 주변에선 잘 어울리는 한 쌍이란 말도 해주더라고요. 이게 사는 맛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 생기면 그만큼 나쁜 일도 생기는 게 인생의 법칙이잖아요. 어느 날 신입 회원으로 40대 여자가 들어왔는데 세상에나 아들이랑 이혼한 며느리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좁고 몇 달에 걸치면 다 아는 사이라고 하지만 그 많고 많은 산악회 중에 하필 우리 산악회에 이혼한 며느리가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저를 보고 산악회를 탈퇴할 만도 한데 며느리는 저를 아는 척도 안 하고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안면을 싹 바꾸고 매번 모임마다 나와서 영감들에게 아버님 아버님 하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한테도 안 하던 온갖 교태를 부리며 남자들에게 꼬리를 치며 호호거리는 꼴이 정말 속 뒤집어지더군요.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양육비 따박따박 받아먹으면서 팔자 좋게 살았는지 얼굴엔 기름이 좔좔 흐르는데 정말 꼴 보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남남이고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혼한 내 며느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니 생각하고 모임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사람 마음이 그리 쉽게 넘어가지질 않는 겁니다. 다른 영감님들 앞에서 아버님 아버님 이러면서 콧소리 내고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들 옆에서 엄마 엄마 이러면서 팔짱을 끼며 딸 노릇하는 걸 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며느리였을 땐 명절 때 어슬렁어슬렁 뒤늦게 와선 고개 빳빳이 들고 어머니 저희 집에선 제사 안 지내서 전 부치고 제사 음식 같은 거 못해요 이러던 아이가 산악회 어르신들 앞에선 친딸보다 더 살갑게 애교를 부리는 꼴을 보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모르는 척하고 며느리 정체를 확 까발려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괜히 누워서 침 뱉기 같기도 하다가도 며느리가 김영감님 앞에서 꼬리치는 걸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도 들고 제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은 오락가락 하더군요. 산악회 영감님들은 싹싹한 여동생이 들어왔다며 칭찬하고 할머니들도 잔심부름 해주는 며느리가 친절하다며 좋아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만 홀로 외딴 섬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속 그 꼴을 보게 되니 홧김에 몇 주간 모임에 나가지도 않고 김영감님과도 자연스레 연락을 끊게 됐죠.
괜히 연락을 주고받으면 저만 상처 입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왜 산악회에 와서 저렇게 살갑게 구는 걸까? 무슨 꿍꿍이지? 궁금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며느리 소식을 넌지시 물어보니 요즘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다닌다는 것 외엔 제대로 아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하긴 헤어진 마당에 일일이 소식을 아는 것도 이상하겠다 싶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산악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기다린다는 듯이 어머니, 아니 이제 산악회 선배님, 이젠 남남인데 너무 매몰차게 그러지 마세요. 산이 좋아서 가입했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모르는 척 지내면 서로에게 상처도 안 되고 제가 심부름도 도우면서 잘 지내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따박따박 말하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계속 다닐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계속 산악회에 나갈 거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화병이 다시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어차피 남남인데 신경 쓰지 말자. 수백 번을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근데 사람 마음이 말처럼 쉽게 바뀌나요? 아무 일 없는 듯이 다시 산악회에 가려고 해도 마음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면서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그렇게 몇 주간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도저히 며느리 볼 엄두가 나질 않아서 산악회를 그만둘 생각으로 김영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반가워할 줄 알았던 김영감님이 대뜸 화를 내며 며느리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으니 빨리 데리고 와요. 이러더군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리고 나랑 며느리 관계를 어떻게 알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제가 산악회에 나가지 않는 동안 며느리가 몇몇 영감님에게 접근해서 따로 말벗이 되어드리겠다. 외로울 때 심심하지 않게 해드리겠다. 자신은 나이 많은 아버지 같은 남자가 좋다. 이러면서 환심을 산 후에 생활비가 모자르다며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을 빌린 후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어쩐지 콧소리를 내며 여기저기 접근할 때부터 뭔가 구린내가 나긴 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혼인을 빙자로 사기까지 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아무리 사리 분별력 없는 노인들이라지만 그렇게 쉽게 돈을 빌려준 이유를 물어보니 저를 믿고 빌려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더군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더니 제가 없는 동안 며느리는 지금은 비록 이혼했지만 저를 딸처럼 여기셔서 산악회에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며느리인 건 숨기라고 하셔서 말씀 안 드린 거고요. 근데 제가 진짜 며느리 맞냐고요? 여기 결혼사진 보세요. 신부는 저거 시어머니도 옆에 계시잖아요. 맞죠? 이렇게 증거로 결혼사진까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당연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으니 진짜 결혼식 사진이었죠. 그 사진에 다들 며느리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고 며느리는 싹싹하고 저는 열혈 회원이니까 설마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사기치겠어? 라는 생각에 모두들 의심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거랍니다. 며느리한테 한 방 먹은 기분이더군요. 하필 아무것도 모르는 영감님들 순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감님들은 며느리도 괘씸하지만 그걸 제가 시켰다고 생각해서 저도 함께 신고를 한 해 만에 이러던 찰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제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전화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물론 제가 해명을 하고 나서 김영감님은 오해를 풀었지만 그 문제로 인해 사이 좋던 회원들끼리 김영감도 한패 아니냐는 억측에 말싸움도 생겼습니다. 저도 회원들에게 일일이 해명하고 저와 관련 없다고 말했지만 이미 돈을 잃은 노인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군요. 무조건 며느리 잡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얼결에 태어나 처음으로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게 됐네요. 참 눈물이 나더군요. 태어나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안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늙음하게 사기꾼 여자로 몰릴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청춘을 느끼게 해주는 김영감님이 며느리한테 푹 빠져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에 큰 상처도 입었고요. 나중에 저도 무혐의로 밝혀졌고 저는 화병에 다시 도져서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만 했었죠. 근데 도무지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아들놈 인생 망가뜨리고 모임까지 망가뜨린 며느리 생각만 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도대체 전생의 며느리와 저는 무슨 원한이 있었길래 우리 집안과 악연을 맺은 걸까라는 생각에 혼자서 허공에 대고 미친 사람처럼 욕을 주절주절 퍼붓는 날이 늘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반실성했다며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아들은 며느리를 잡아오겠다며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말릴 힘도 없더군요. 그렇게 울다가 웃다가 혼자 욕했다가 한숨만 쉬다가 미친 사람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며느리를 찾아서 경찰에 넘겼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나고 했더니 동해 어느 시골 도박장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혼인빙자에 돈 세기에 이젠 도박까지 며느리가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에게 과정을 들어보니 산악회에서 사기친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그 돈도 다 날려먹은 며느리가 다른 노인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다가 아들에게 덜미가 잡힌 거라고 합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도박으로 잡혀 들어갔지만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를 해서 콩밥을 먹여야 한다며 산악회 어른들에게 알리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에겐 손주이자 아들과 며느리에겐 자식인 아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건 놔두자고 했는데 그런 동정심마저도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금세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손주를 자기 지인이 사는 시골집에 맡겼다는 겁니다. 오직 도박하는 돈을 벌려고 한창 엄마 사랑을 받고 클 6살 난 손주를 가족도 아닌 생판 모르는 남에게 잠시 맡겼다고 합니다. 이런 천벌을 받을.
아들이랑 시골집에 찾아가 보니 그 집에서도 천덕꾸럽게 취급을 받은 거지 몰골로 지내고 있더군요. 남편 죽은 이후로 그렇게 대성통곡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며느리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제 자신이 박복해서 내 아들과 내 손주가 불쌍해서 정말 목을 놓아 펑펑 울었습니다. 기분 같아서 며느리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지만 저마저 이성을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가슴에 참을인을 수만 번은 새기며 참았죠. 후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며느리가 사기를 친 것도 우리 산악회가 처음이 아니었고 저를 보고도 산악회를 떠나지 않은 것은 이미 산악회를 먹잇감으로 삼고 있던 터라 지 계획대로 착착 진행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치가 떨리더군요. 그래서 산악회 회원들에게 연락해서 혼인빙자로 고소도 해놓은 상태고 며느리는 재판 중에 있습니다. 경찰 말로는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구하더라도 몇 년은 교도소 밥을 먹을 것 같다고 하네요. 제가 심판하지 못하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해주렵니다. 그리고 세상 좋은 것만 봐야 할 손주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아들과 함께 키우려고 합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받지 못한 가족의 따뜻한 마음을 듬뿍 안겨주려고요. 이제는 행복만 우리 집안에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